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0년 2월 중국 우한시의 감염병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던 시기, 중국의 24세 여성 위신후이는 후베이성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최초의 간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우한에서 56일이나 머무르며 방역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추앙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두 안아주고 싶지만 저한테 묻은 바이러스가 옮길까봐 무섭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왔다. 우한의 환자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등 중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미담을 연이어 만들어내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호사로 불렸습니다. 지난 4월 말 자원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는 장수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 표창을 받았고 중국 공산당 정식 당원으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송에 출연해 어렸을 때부터 인민해방군을 존경해왔으며 군인의 아내가 되고 싶다며 깜짝 공개 구원을 합니다. 급기야 방송사의 주선으로 후베이 한 여단의 소대장 왕린과 만나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 7일에는 왕린의 군부대로 면회온 위신후이에게 프로포즈까지 하면서 이들의 꽃길만 걷는 일상이 중국 전역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은 이 미담이 거짓말이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위신후이의 고향인 난통시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간호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년 전 난통시의 한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일한 게 전부인 일반인이며 간호사 면허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경보에 따르면 위신후이는 우한에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갔으며 당시 그녀가 일한 격리소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일구로 경황이 없어 자격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 그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채무관계로 은행에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 몰래 수십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잠적하면서 이혼 소송을 당했고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그녀의 미담을 조명한 CCTV와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은 위신후이와 관련된 모든 보도를 삭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구해온 우한 의료진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 가짜 간호사가 사랑과 명예를 다 얻었다.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어떻게 전국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감염병 사태 위기 극복의 영웅이자 아이콘으로 알려진 그녀의 미담이 시작부터 거짓말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사태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경제 성장에 전념하겠다는 중국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9일 신규 확진자가 19명 늘었고 무증상 감염자 수도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본토 발생 신규 확진자가 5일째 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에서도 중국인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에만 중국에서 입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자국 내 신규 확진자가 0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표와 감염병 사태가 종식됐다는 발표를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최근 중국 보건당국이 산둥시 칭다오시 거주민 1000만 명에 대한 감염병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2일 칭다오 흉부과병원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불과 닷새 만에 950만 명에 달하는 칭다오 시민과 100만 명 이상의 거주자에 대한 핵산 검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칭다오시는 그동안 대규모 핵산 검사를 진행할 때 취합검사법을 사용했습니다. 취합검사법은 5명에서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개의 검체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체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상자 전원에 대한 개별 재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단검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칭다오시는 18일 검사를 도입했는데요. 10명의 검체를 섞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취합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을 닷새 만에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신뢰가 가지 않는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데 검사 방법까지 날림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이런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WHO는 또다시 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응을 배워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확진자를 찾고 접촉자를 격리시켜 확산을 줄였다며 국민들이 오랫동안 그런 조치를 유지한 정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보건 시스템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은 감염병 사태가 끝났다고 발표한 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이곳저곳 순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방에서도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광둥성 일대 순방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12일과 13일 광둥성 차오저우시 대표 관광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현지 기업도 들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둥성 순방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며 재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을 보면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모습을 두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분명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기침 등 건강 이상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남부지방 일대를 순회하던 시 주석은 단 3일 만에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도 돌연 시진핑 주석의 광둥성 순방을 마무리 짓는 기사를 냈습니다. 더 많은 지방을 순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베이징으로 긴급하게 돌아간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건강 이상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일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기침을 했고 평소보다 확연히 느리게 연설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 일정이 단축됐다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인데요. 의심이 가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광둥성을 방문할 때마다 성도 광저우에서 순방을 마무리했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순방을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다급해진 중국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내부 단속 방법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중국 지방 공직사회가 때 아닌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북서부 간수성 칭청현은 공무원은 근무 시간은 물론 퇴근 후나 휴일 휴가 중에도 음주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음주를 차단한 것입니다. 공직자 음주운전과 접대 문화로 공직사회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명목에서입니다. 금주령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부 허난성 난양시와 푸양시는 공무원을 상대로 시간을 가리지 않는 무작위 음주 검사를 예고했고 장수성과 난징시와 쉬저우시는 공안과 경찰이 근무일의 일과 후에도 술 마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기간 중국은 중요한 순간마다 술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분위기를 다잡아왔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체계 출범에 맞춰 군대 내 고급 술과 호화 연회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공무접대 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상생활까지 규율하는 전면적인 금주령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 중국 정부는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 적용되며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는 오성홍기를 의무적으로 개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만 하더라도 이달 10일 뉴델리 중국 대사관 앞에 청천 100일 만지홍기를 걸고 대만의 국경절을 축하했습니다. 중국 오성홍기 자리를 대만에게 내준 것인데요. 그러자 차잉잉원 총통은 대만의 인도 음식점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인도를 향한 애정을 강조하며 화답했습니다. 인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던 대만에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중국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대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중국 정부를 연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며 내부 분위기도 흉흉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맞이하게 될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